예, 오늘 독도 영토의 실제와 가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 전문연구센터장 박찬홍입니다. 예, 말씀에 앞서 독도 전문연구센터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도 전문연구센터는 2006년 독도 지속가능이용 법률에 의거해서 국가 지정으로 설치된 조직입니다. 센터가 하는 업무는 그 독도 종합해양과학 연구를 통해서 독도 영토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체계적 영토 자료를 확보하고 독도 데이터베이스나 독도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료 정보를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독도 4D 시뮬레이터 등 여러 가지 독도 체험 시설을 만들고 국민들께 서비스하고 그 화보, 도감, 주제도, 서적 등 새로운 독도 정보를 생산하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 성과들을 언론 보도나 투고, 전시회, 대회 강연 등을 통해서 국민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고 국가, 지역의 독도 정책이나 독도 업무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독도 주권과 가치, 그리고 동해에 대한 말씀과 독도 영토의 실체 등의 내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실 이게 독도가 정말 우리 땅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럼 독도는 왜 한국 영토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일본이 과연 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독도는 분명한 한국 영토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주권국으로서 분명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주장은 사실이 없거나 왜곡하거나 감추거나 하기 때문에 사실 일본의 주장은 허구적인 것들이 너무 많죠. 자, 그러면 우리의 소중한 고유 영토인 독도의 주권과 가치라는 측면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는 사실은 차고 넘치지만 몇 가지를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지리적 사실이죠. 가깝고 보이고 왕래를 했고 생활권이고 우리가 살아왔죠. 역사적 사실로는 확고한 기록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일본도 과거 한국 땅으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국제법적으로도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현재 우리가 주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울릉도가 육지에서 보입니다. 또 독도는 울릉도에서 보이죠. 또 독도에서는 울릉도가 더 명확하게 보이죠. 자, 이런 사실과 거리를 근거를 했을 때 지리적으로나 모든 측면에서 생활권이나 모든 측면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일본은 왜 독도를 자기의 땅이라고 우기나? 얘들은 지금 자기네 땅이라는 것을 전 세계 12개 언어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자기들의 이제 사실을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 몇 가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독도가 역사적으로 분명한 우리
영토라는 것은 이미 이사부 장군의 그 역사 기록에서 확실히 밝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서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를 알고 있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일본이 알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록들을 한번 봅시다. 지금 맨 왼쪽 조선국 교제 씨말 내탐사라는 것이 있죠. 이건 이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몰래 그 염탐하고 간 기록을 적어 놓은 문서인데, 여기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부속으로 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 조선 동해안도라는 일본 해군의 지도에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태정관 문서, 즉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국무총리실 문서인데요. 이 국무총리실 문서에도 분명히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문서들을 일본은 지금 숨기고 있죠.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사실로 봤을 때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은 뭐 분명한 확고한 사실이고요. 그러면 과연 이런 독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독도에 대한 가치는 뭐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영토적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독도를 영토로 봤을 때 어디를 봅니까? 바다 위에 나와 있는 육지 영토를 보겠죠. 육지 영토는 사실은 아주 극히 영토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해양 영토, 보이지 않는 바닷속 영토, 또 독도로 인해서 확장되는 해양 영토, 또 동해로 관할권이 지배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생기는 영토적 가치,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그 해양 관할권의 지도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이 동해를 주도한다. 독도가 아니면 이런 동해의 그 중심이 되기 어렵고요. 이 동해라는 것은 군사 외교, 해상 물류, 자원, 산업,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엄청난 그 중요한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독도의 중요성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노란 원으로 된 부분이 이제 독도가 되겠고요. 그 독도가 동해 중심에 있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동해가 갖는 영토 군사, 경제 외교, 해상 물류, 자원, 뭐 여러 가지 모든 측면에서 그 동해가 갖는 가치를 독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 장악을 하고 주도를 해 나갈 수 있다. 자, 중국도 그 육지 이 영토로는 동해 사실은 연결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 북한 영토를 임차를 하면서 동해권까지 지출을 하게 되었죠. 자, 이런 독도의 영토적 가치뿐만 아니라 일본이 계속 독도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고, 독도 문제를 노골적으로 자기 영토로 편입하기 위한 시도를 이제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을 해서 우리 국가적으로나 전 국민이 독도에 대한 정서적, 애국적 단합이 대단하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독도의 정치적, 사회적 가치가 엄청 크다는 걸 여러분들 같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군사적, 전략적 가치, 뭐
이것도 사실은 엄청나죠. 독도의 군사적 가치는 이미 과거 러일 전장에서 분명히 드러났고, 현재에도 우리가 독도의 경비대나 통신기지를 구축을 해서 중요한 그 기지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통해서 독도를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늘 해오고 있습니다. 독도는 사실 이제 울릉도 바다와 연계를 하면 천혜의 이제 관광 자원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이 바닷속 관광, 잠재력을 활용을 해서 이런 관광적 가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독도는 청정한 지역이면서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고 있고 얕은 바다부터 심해까지 이어지는 광역적인 해양 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수산 자원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광물 자원 또한 풍부하죠. 이 독도가 갖는 동해 주도권을 연계를 하고 동해가 갖는 이런 대양의 그 특성을 활용을 하면 동해가 갖는 해양과학 기술적 가치도 또한 엄청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 생태학적 가치 또한 크고요. 자, 이런 중요한 독도에 사실 우리 문패라 할 수 있는 표기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자, 동해의 국제 공식 표기 명칭을 보면 대부분 일본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트시, 저펜시도 아직 해결이 안 됐죠. 또 야마토로 있지, 야마토 베이진, 저펜 베이진. 여기 우리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울릉 베이진까지 사실 국제 공식 명칭은 쓰시마 베이진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자, 이런 동해의 일본 이름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일본은 과거 1919년, 60년대, 90년대까지 동해 조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조사 결과들은 이런 국제 논문이나 그 해도나 여러 가지 국제 그 문서로 만들어졌고, 거기에는 다 일본 이름이 이렇게 담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 시기는 사실은 1921년 국제 수로국이 창설되면서 이때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가 확정돼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2판, 3판이 그 발간되면서 계속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되었죠. 이 시기가 일제강점기였지 않습니까? 한국이 아무런 그 권한 행사를 할 수가 없었을 때였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동해 명칭, 독도 명칭을 찾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엄청 사실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이루어 가고 있고요. 뭐 이런 동해 표기 문제뿐만 아니라 독도 표기 문제도 사실 심각합니다. 독도의 표기는 지명 표기로 봤을 때는 독도 표기가 3.9%, 다케시마 일본 표기가 1.7%입니다. 그 다음에 독도 영유권 표기는 한국이 1.5%, 일본이 1.4%. 거의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인데 일반 국제적으로 이제 일반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거 구분이 되겠습니까? 사실 구분하기 어렵죠.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일본은 거기에다가 계속 그 독도의 명칭을 그 일본식으로 표기를 해서 전 세계 또 이렇게
그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만 독도 영토가 정말 어떤 땅인지 어떤 영토인지 실체를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사실은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도의 탄생과 현재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독도는 그 과거 동해 2000m 심해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섬이고요. 지금 현재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 과연 독도가 이것뿐일까요? 독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닷속에 숨겨져 있는 영토가 있습니다. 자, 이 물속 2000m 심해까지 뻗쳐 있는 이 영토를, 독도 영토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과학 기술밖에 없습니다. 이 과학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독도에 보이지 않는 나머지 영토 실체를 알아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양과학이 중요하고 우리가 해양과학을 통해서 독도에 숨겨있는 어마어마한 바닷속 영토 실체를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그 과학 그 연구 조사하는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인공위성이나 조사선이나 심해잠수정이나 과학자들의 잠수까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수단을 이용해서 독도의 바닷속을 연구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동도 서도는 여기 조그만 그 꼭지 2개에 불과한 아주 작은 부분이고 그 나머지 이 거대한 그 몸체가 2000m 넘고 가로가 대륙붕 지름이 10km, 밑에 지반 지름이 3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런 그 몸체가 다 독도가 되겠습니다. 자, 독도는 단순히 지형뿐만 아니라 물속에 또 지층 속에 자원도 있고 그 많은 또 우리 그 영토의 관리 요소들이 있죠. 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독도의 물 밑에 또 땅 속에 연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석유 가스가 있는지 메탄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있는지 이런 것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사보호입니다. 톤수가 한 6,000톤 되는데요. 이게 지금 층수로는 한 5층 되고요. 실제 전체 길이로 100m인데 그 아파트로 따지면 15층 아파트 하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독도 바닷속을 연구하기 위해서 퇴적물을 채취하고 시추를 하고 또 암석을 끌어올리고 또 심해 카메라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찾아내고 또 그 심해 잠수정 그 로봇을 이용해서 그 작업을 합니다. 채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물 채집도 하고 그 과학 그 조사기기를 설치해서 관측을 하기도 하고 과학자들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과학자들이 실제 뭐 보름, 한 달 이렇게 배에서 독도 옆에 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조사를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 조사 결과를 좀 보면 여기 보이는 꼭지 2개가 동도 서도고요. 168m죠. 근데 실제 높이가 2000m가 넘고 대륙붕 면적은 육지 면적의 400배나 넓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기반부 면적은 육지 면적의 3800배. 어마어마하죠. 우리 독도 영토가 이렇게 거대한 땅입니다. 자, 독도 영토는 독도 요 하나로 끝나지 않죠. 자, 왼쪽으로는 안용복 해산, 오른쪽으로는 심흥택, 이사부 해산, 울릉도까지 이렇게 5개의 형제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나란히 형제들이 독도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모습이죠. 자, 여기 독도를 울릉도, 제주도, 백두산하고 이렇게 비교한 건데, 자, 제일 높고 큰 게 울릉도죠. 바로 다음이 독도입니다. 한라산보다 독도가 훨씬 크죠. 높죠. 백두산도 평탄 대지수부터 보면 그 독도보다 훨씬 적습니다. 자, 이렇게 독도 규모를 아실 수 있겠고, 여기 잠실 롯데월드타워부터 백두산, 제주도, 독도, 울릉도를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독도가 얼마나 큰 영토인지를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독도 주변 바닷속에는 이렇게 많은 이렇게 안반들이 있고, 주변에는 안반들이 많고, 먼 데로 갈수록 이렇게 평탄 대지로 이어집니다. 많이 깎였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3차원으로 이렇게 보면 남쪽에서 본 모습, 서쪽, 동쪽에서 본 모습, 우리가 독도 바닷속부터 육지까지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좀 독도의 이 지역 모습 중에 특이한 걸 한번 보시면, 여기 물속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보면 이 독도의 물속이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깎여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 바닷가, 해안가 가면 그 파도에 깎여서 이렇게 계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단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단이 여러 개 있죠. 이거 140m, 150m까지 있는데, 요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빙하기 때 해수면이 굉장히 낮아졌었고, 그때 바닷가에 그 계단, 그 다음에 해수면이 점점 올라오면서 또 생긴 여러 개의 해안 계단들이, 단구들이 만들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제 독도 바다 속에는 이런 그 빨간색 원으로 그려진 것처럼 이 작은 소형 화산들이 또 있습니다. 제주도 가면 이제 오름 기생화산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좀 확대해서 보면 이 바닷속, 독도 바닷속의 화산들이 보통 한 150에서 한 250m 정도의 지름을 가지고 있고, 높이가 한 50m, 이런 정도 굉장히 큰 해저 화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독도 화고가 어딘지 사실 지금 분명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독도 정상에 올라가면 그 천장골이라고 밑에를 뻥 뚫린 데가 있어요. 얼핏 보면은 화구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그건 화구는 아니고요. 화구는 우리가 이제 과학조사한 결과로 보면 지금 있는 동도 서도에서 훨씬 더 북동쪽으로, 그러니까 독도 대륙붕의 한 중간쯤에 여기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 독도 주변의 요 둘레 능성이로 봤을 때 그 울릉도의 한 70% 정도 되는 그런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과학조사는 이런 그 지형 지질뿐만 아니라 이런 퇴적물 조사를 해서 우리가 독도 주변에 어떤 퇴적물들이 이게 분포하고 있는지, 말 그대로 토질도죠. 안반지대, 모래, 자갈, 그 다음에 폐강용,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저희들이 지도화 해놨고요. 수직적으로도 분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근데 이런 독도가 실체가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근데 단 하나 또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독도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도를 중심으로 해서 5개 형제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동해 심에서 이제 폭발해서 만들어진 화산들이죠. 그럼 동해 심에서 화산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럼 동해가 갖는 지각 밑에 또 마그마, 용암이 있었겠죠. 용암은 어디에 만들어졌고, 언제 폭발해서, 언제 화산이 됐고, 이것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동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연구를 합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큰 태평양판이나 동해 지각 연계가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연구를 위해서
이사보호나 온누리호, 그 다음에 이런 심해 잠수정 등을 이용해서 아까 보셨던 그 독도의 심해 2000m, 1000m 뭐 이런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샘플링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도의 거대한 그런 화산체 주변에 다 물이지 않습니까? 이 물, 독도의 이 그 해수들의 온도, 염분, 해류 등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독도의 저쪽 동쪽 끝, 동쪽 한 3km쯤 되는데 뭐 수억 년 분의 해류부터 기상을 관측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할 수 있는 관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번 독도 소방 헬기 사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 독도 바다가 이렇게 사계절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도 바닷물의 해수 특성, 해수 성분이라든지 뭐 중금속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홍합을 연구를 해봤는데 여기서 그 카드뮴이라는 중금속이 약간 높게 좀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이 이유가 홍합이 물을 워낙 많이 섭취를 하다 보니까, 흡수하다 보니까 물속에 아주 소량인 이런 중금속이 축적이 돼서 이렇게 쌓였답니다. 이제 과학적인 결과죠. 뭐 이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이런 생태계의 변동들을 우리가 모델링을 통해서 만들어내서 과거의 변동, 그 다음에 앞으로의 변동 내용, 이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나 생물 연구를 통해서 독도나 동해 바닷속에 어떤 생태계의 모기 구조가 일어나고 또 해양의 환경하고는 어떻게 또 잘 연결이 되고 있는지, 연계가 되고 있는지, 피해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더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 나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니까 독도는 해양 생물의 천국입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류와 난류가 교차되고 섬 효과라는 그 특이한 현상 때문에 심해에서 풍부한 영양분이 올라오고, 또 안반에서 얕은 바다, 깊은 바다까지 연결되는 이 서식 공간이 생태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를 동양의 갈라파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도 바다가 더워지고 있어요. 엄청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측정해 보니까 그냥 더운 게 아니라 해양 열파라는 아주 극한 온도의 소온들이 가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독도 해역에서 따뜻한 물에 살던 이 고기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부채 꼬리 실고기라는 이런 아열쇠성성 그 어종들도 발견해서 이 보도가 된 바가 있고요. 또 해조숲이 발달돼 있어서 초식 생물, 그러니까 이 해조를 먹고 사는 그런 생물들이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또 독도는 이렇게 고기들이 와서 그 알을 낳기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생물들의 산란이 일어나는 곳이고 그런 알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독도 연안은 수중 생태계 경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 뛰어난 그런 바다죠. 생태 경관이 화려한 가재바위, 또 해조류 생육 조건이 뛰어난 서도 똥녀 해역 등등 뭐 이렇습니다. 자, 해조숲도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는데 해조숲이 완전히 없어졌다가 또 언젠가 다시 또 무성해지고 없어졌다가 무성해지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독도가 사실은 이런 백화현상이나 갯녹음이나 이런 생태적인 어떤 현상이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연 회복력을 가진 그런 바다이기도 하고 이런 것은 아직 분명히 명확히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연구 중에 있습니다. 독도에는 계속 이런 새로운 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소식이죠. 새로운 손님들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 저희 과학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조류, 그러니까 바다 생물들의 죽어지고 그 다음에 먹이기도 한 이 해조류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여기가 따뜻한 난류하고 한류가 동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조류 서식이 적합하고 그래서 250여 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해조류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개 긴 파래, 감태, 대왕 요 몇 가지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250종 이상의 어마어마한 해조류가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연구를 통해서 세계에서 처음 발견된 이 생물들, 이런 거를 독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국제학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름입니다. 독도엔스입니다. 독도. 그 다음에 신종 생물을 또 찾아서 독도넨시스라는 이름으로 또 학명을 부여했습니다. 이것도 이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독도에 많은 생물들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신물질들을 또 찾아냅니다. 그래서 항암 효과가 있는 독도 리피드도 찾아냈고요. 그래서 특허 출원 등록을 했고, 독도새우에서 유산균을 또 분리해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식품이나 화장품 등 여러 가지 유산균 관련된 제품 생산이 독도의 생물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과학적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런 연구 성과들이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고요. 또 독도 해면류에서 이 강력한 항암 활성 균주를 찾아냈습니다. 대장암, 위암, 폐암, 신장 세포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독도에 보이지 않는 바닷속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런 영상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자들이 직접 물속을 촬영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합성을 합니다. 보통 저런 하나의 영상들을 만들고 해서 한 2,000장, 3,000장을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영상도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스쿠바에서 볼 수 있는 면적이 한 1, 2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보통 15m, 가로 세로 15m 정도 되는 물속을 이렇게 뻔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독도 주변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영상도라든지 그 다음에 또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고요. 요 몇 가지 실례를 보면 요거는 여기 동도 선착장 바로 옆입니다. 서쪽인데 영상도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매년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생물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독도 그러니까 동도의 부도 근처에 배가 좀 많이 지나다니는 데는 여기 보시다시피 생물들이 없습니다. 이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는 부도에서 좀 멀리 떨어진 깊은 바다에는 여기 또 이제 해조류가 많이 서식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 종합을 해보면 이 독도 바다가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영향으로 인해서 해조류 군락이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해적생물, 성게, 불가,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고
백화현상의 징후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우리 결과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서식지 영상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중 생태 지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수중 생태 지도라는 것은 이 독도 주변의 주요 지점의 바닷속 모습을 영상이나 스케치를 통해서 그대로 복원해내는 겁니다. 자, 이게 과학자들이 직접 들어가서 샅샅이 이렇게 조사하고 그려내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물속을 그대로 다 복원해냅니다. 독립문 바위도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독립문 바위의 물속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제대회를 유치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독도의 바닷속에 독도의 실체, 또 독도의 그 생성, 그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지질, 지층, 자원에 이르기까지 이런 그 어마어마한 독도 자료를 저희들이 독도 종합정보 시스템이라는 그 홈페이지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우리가 독도의 동도, 서도의 실시간 영상 중계하는 그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일본이 바로 방해를 했습니다. 중단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뭐 신경 안 쓰고 지금 하고 있죠. 해수부에서 지금 그 강력하게 이거를 밀고 나가서 지금 그대로 이제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도 정보 종합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제가 사실 시간이 없어서 그 상세하게 설명 못하는 부분도 거기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독도 종합 정보 시스템인데요. 여기에 많은 자료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고요. 동도, 서도의 독도 라이브, 지금 현재 모습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십시오. 자, 이런 많은 정보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게 그 과학 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독도의 모습은 저희들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 국민들께 전달해 드리고 해서 4차원 가상 체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서울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 있고, 저희 동해연구소의 독도센터에 있고, 과천과학관 등 여러 그 곳에 이제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3차원 영상은 전국에 12,000개 초중고에 배포되어 있고, 박람회, 전시회, 각종 행사에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성과들은 이 주요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여 건에 이르는 보도, 기자간담회 등이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독도의 비밀 과거로 푼다, 생태지도 등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 아주 상세하게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정보는 필요한 곳에 계속 서비스를 해오고 있고요. 논문, 학술 발표, 학술 행사, 워크숍, 심포지엄 등도 계속 해나가고 있고, 전시회, 강연, 뭐 견학, 방문 등 이것도 한 5, 60건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바다의 날 기념 독도 특별전 장관님이 오셨었고요. 광화문 청계광장에서도 특별전을 했었습니다. 또 웹툰을 통해서도 활동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저희들이 연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화살표 밑에가 죽변의 울진의 죽변이라는 데가 있고요. 이게 동해연구소고, 여기가 지금 화살표 있는 데가 독도 전문연구센터입니다. 여기가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과학을 통해서 독도 영토 수호와 독도 영토의 관리 이용,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